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당뇨 환자들 중에 겉으로 특별하게 드러나는 증상이 없으면 합병증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당뇨병을 5년 이상 앓았으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무증상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상동맥을 CT로 검사한 결과 이 중에서 무려 40% 정도가 관상동맥이 반 이상 협착된 곳이 최소 한 군데 이상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혈관으로 인한 합병증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당뇨병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어놨습니다. 당뇨에 있어서 무조건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외치시는 분이죠. 최수봉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당뇨병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나도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식이요법을 한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당뇨병을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을 잘 알아야지 그 원인을 없애는 길로 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죠. 길을 모르면 헤매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잘 모르고선 그냥 치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식이요법 많이 하고 혈당은 이제 작게 먹으면 뭐 에너지가 적게 드니까 혈당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니죠. 몸이 좀 더 야위어져가지고 합병증이 더 많이 오게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은 그 서구의 의학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999년도에 97년도에 발표된 세계 학술지에 한국과 홍콩 또 미국의 학술지에 보면은 당뇨병 환자의 바디매스 인덱스 신체 질량 지수 비만도인데 비만도가 한쪽은 23인데 한쪽은 28 혹은 30이죠. 그러니까 훨씬 차이가 나죠. 그래서 미국은 비만한 사람들이 당뇨병이 많고 한국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뇨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비만하다는 말은 미국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비만한 당뇨병 환자, 비만한 당뇨병은 아주 다른데 비만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비만을 빠지는 게 좋으니까 작게 먹는 식이요법, 그러니까 영양 조절요법을 해서 치료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당뇨병 원인에 맞지 않는 거죠. 당뇨병 원인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요법 열심히 하면 몸이 좀 야위어지면서 합병증 많이 오는 사람들 우리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뇨병은 잘 알아서 본인이 지식이 똑바로 해야만이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만이 많은 서양인들과 똑같이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죠.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용했던 당뇨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렇죠. 당뇨약도 췌장에 자극하는 약인데 그저 서구에서는 그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비만하다는 건 췌장이 다 망가진 건 아니니까 그 있으니까 자극을 잘 받으니까요. 한국은 원래 췌장 기능이 작은 겁니다. 인슐린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많이 망가진 거니까 바디매스가 떨어졌다는. 그래서 효과도 없을 뿐더러 있어도 더 많이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먹약을 먹게 되면은 환자들이 어떤 변화를 거치냐면 처음에는 한 알이나 반 알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증가하죠. 한 알, 세 알, 네 알 이렇게 증가하죠.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거기다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을 많이 복용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 약이 복용한 만큼 췌장이 우리 몸에 파괴돼 췌장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당뇨병을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먹는 약을 먹을 때는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냐? 이 세계적 학술제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게 세계적인 UKPDS라는 논문에 나온 것인데 보면은 먹는 약을 먹는 경우는 1년에 4%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을 더 많이 먹어서 더 많이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치료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몸을 좀 더 망가뜨리는 거니까요. 합병증 많이 올 수 있겠죠. 혈당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환자들 자기 몸을 위해서 지식을 잘 알고 좋은 의사를 선택해야 되고 좋은 의사를 가서 좋은 치료를
환자 자신이 선택할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런 방송 통해서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당뇨 치료에서 잘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약물 치료가 인슐린 분비 감소를 더 증가시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당뇨 약들이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연구 자료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다고요. 네, 이제 그 먹는 약에 대한 부작용 최근에 많이들 발표되고 있고 우리 의사들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약들이 특별히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새로 나온 약인데 당뇨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은 더 많이 사망한다. 이것은 소변으로 포장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영양실조도 생기지만은 물도 빠지니까 탈수 현상 때문에 이 심각하게 사망하는 것이 많다 그러고 이 많은 보고가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나온 것인데 많이 쓰는 푸틴 계열 이것은 조금 다른 계열의 당뇨 약인데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효소를 파괴시키니까 이 면역 체계도 망가지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눈의 망막증을 실제로 초기부터 많이 망가뜨린다. 당뇨 망막성을 증가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한국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눈이 많이 망가졌을 때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거든요. 또 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것은 미국의 그 식품과학청, 미국 FDA에서도 새로 나온 아까 소변으로 빠져나간 약의 경우에는 족부병변과 족부 절단율이 많이 증가했다는 걸 발표해서 이것을 꼭 환자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큰 글씨 써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식품의학청장에서도 이 약들의 판금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먹는 약에 대해서 환자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환자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당뇨약이 이렇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자료들 보셨는데요. 정말 저희 프로그램 제목처럼 당뇨는 알아야 낫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들, 다양한 치료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항상 인공췌장기 치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이런 기존 치료법들과 인공췌장기 치료법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은 뭐냐 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모든 당뇨 합병증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새로운 췌장을 하나 더 만들자 해서 인공췌장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인데 그건 아주 작은 기계 55g 달걀 하나 보다 가벼운 기계를 바깥에 달고 그 췌장입니다. 거기서 인슐린을 자기 췌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급해주고 피부에 공급해주는 것은 아주 가는 바늘로 피부에 꽂아 놓는 거죠. 자기가 달고난 거 잘 모를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인공췌장 치료입니다. 이거 아주 가벼운 거고 이것을 수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시술도 아니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1초도 안 걸리는 그런 방법이죠.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치료 방법은 어떤 치료 방법이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인슐린이 나오는 패턴을 정서가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저 밑에 빨간 것이 당뇨 환자의 췌장이 나온 거고 위에 저 초록색이 정상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돼버린 겁니다. 이 당뇨병은 그것을 인공췌장기로 똑같이 노란 걸 만들면 정상화되는 거고 이전에 인슐린 주사 맞는 경우는 장시간 인슐린을 주로 하고 단시간 주로 한다 할지라도 이 패턴과 맞지 않아서 절단 고혈당에 대해서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이런 인공체 치료하면 췌장과 똑같이 치료했으니까 어떻게 우리 몸에 원인이 없어진 거니까 동화장이 잘 돼서 췌장 회복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인공체 치료할 적에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먹는 약의 경우는 먹는 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가했는데 인공췌장기 치료에는 자기 췌장이 회복하니까 외부의 췌장에서 들어가는 인슐린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느 기간 지나서 췌장에서 회복하면은 관해 현상 해결된 걸 본 것처럼 완치되는 경우가 많죠. 췌장 기능을 뜨고서 정상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과학적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720명에 대해서 4년간 연구한 결과인데 세계학술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4년 동안 보니까 췌장 기능은 점점 증가하고
혈당 당할 수 정상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 췌장을 좀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췌장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체장 치료는 췌장을 좋게 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완치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당뇨병의 근본 원인인 췌장의 기능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췌장의 기능이 많이 회복된 사례들이 있다고요, 교수님? 그럼요. 많은 환자들이 췌장이나 회복해가지고 당뇨병이 없어진 상태, 아무 치료 안 하는 상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몇 가지를 보시죠. 김씨인데 남자 59세인데 10년 동안 먹약 치료를 했는데 신경합에 다리 저리고 눈에 망막도 오고 신장도 좀 나빠졌을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누구 권을 받았던지 난 치료 잘해야 돼서 인공체장 치료하는 게 6개월에 아무 치료도 필요 없는 아무 치료도 안 하는 완치된 상태가 된 것을 세계학술을 보였는데 이것도 혈당 저절도 보면은 6.9% 계속 떨어져가지고 정상화되고 기계 뗀다면서 정상화됐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당뇨병 원인이 췌장이 떨어졌는데 췌장률이 0.1에서 0.9배까지 증가, 0.9까지 증가한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인공체장 치료하면 췌장까지 회복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몸에 췌장이 만들어지니까 인공췌장기로 들어간 인슐린량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제로까지 떼서 아무 치료 없는 상태, 병원에 안 오는 상태. 이렇게 당뇨병의 원인을 적절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치료하면은 당뇨 상태가 없어서 아무 완치가 돼서 아무 치료 않게 된 상태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죠. 네, 환자분의 나이나 현재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많이 망가지면 초기부터 하는 게 좋죠. 인공췌장 치료는 적극적 치료인데 인공 치료는 말기는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 때 꼭 해야 된다. 말기 치료도 좋아지지만은 초기 때 치료하는 것이 맞죠. 나중에 다 나빠진 다음에 좋아진 치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논문을 보면은 세계적인 논문제 보면은 지금 1년 이내 온 사람, 2년, 5년 당뇨병 앓다가 20번 산 사람, 6년, 10년, 12년 있다 단 사람, 16년 이상 단 사람 있었는데 인공체장 치료했더니 1년 후에 보니까 어땠어요? 1년에 온 사람들이 완치율이 가장 높죠. 그리고 11년, 15년에서 적어지죠. 그래서 초기 때 인식범퍼가 달아야만이 완치율도 췌장이 잘 회복하고 마찬가지로 췌장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합병도 빨리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 예방할 수 있으니까 말기에 다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과학적인 일이 아니죠. 초기부터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낫다고 초기부터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왜 완치가 되냐 보면은요. 이런 1년 이내부터 1년, 5년, 5년, 10년, 10년 이상 된 환자들의 인공췌장기 치료하고 나서 췌장에서 나온 양을 봤더니 위에 제일 빨간 것이 가장 많이 잘 회복하죠. 그래서 췌장이 일찍 치료하면 굉장히 빨리 회복한다. 똑같은 치료하더라도 10년 이상 된 사람은 조그맣게 치료 안 하니까 자기 몸에 당뇨병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도 초기부터 인슐린 치료한 것이 합병 예방되고 완치하는 데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여러분들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 당뇨에 관한 궁금증들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당뇨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당뇨 인생 30년 만에 내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이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의 주인공 김익곤 씨를 만나봅니다. 젊은 시절부터 당뇨와 함께 해왔다는 김익곤 씨. 그의 당뇨 인생은 무려 28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데요. 당시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 신호가 느껴졌답니다. 대략 28년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28년은 약 30년 전쯤에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갔거든요. 정상적인 제 몸의 상태가 허리 사이즈가 우리말하면 34 이렇게 이랬었는데 26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그래요?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싶고 급격한 체중 저하와 함께 찾아온 심한 갈증.
마셔도 채워지기는커녕 온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목마름에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메마른 그 시멘트, 아무리 물 튀어도 메마른 시멘트 모습. 그리고 물을 마시면 그거가 몇 분 안에 전부 다 빠져나가고 온 몸은 항상 굳어가지고 양손을 붙잡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심했거든요. 일상생활마저 쉽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던 김익곤 씨. 당뇨약을 복용하고는 있었지만 혈당 수치가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 시력에까지 이상이 오기 시작.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됐었다는데요. 제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 말을 안 했던 게 곧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날이 이렇게 멀지 않았구나라고 예상을 했다고. 당뇨 28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던 김익곤 씨. 그런데 최근의 모습에선 전혀 힘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목사님 안경 벗으셨네요. 네, 왜 안경 벗으셨어요? 이제 더 편해요. 안경 안 쓰는 게. 왜요? 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 왜안 쓰고도 보이세요? 안 쓰는 게 잘 보여요. 안 쓰는 게? 예,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보이는 게. 그래서 근시도수가 좀 좋아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그의 건강에 변화가 생긴 건 치료 방법을 바꾸면서부터라는데요. 그 외장 췌장이라고 할까요? 인공 췌장 기계 이걸 달고 정상인의 췌장과 똑같은 거죠.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정말 그의 건강은 좋아진 걸까요? 현재 혈당 수치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147. 점심 식사 후임을 감안하면 정상 범위. 평상시보다 많이 나온 겁니다. 아 평상시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어제 오늘 아침에 102가 나왔고 평균 어저녁에 96, 어저께 저녁 식후에 80. 치료 방법을 바꾼 지 석 달째.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혈당 수치에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김익곤 씨는 좀 더 욕심을 내봅니다. 기계가 차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인과 똑같고 소홀하면 잠깐 또 이제 변동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하던 대로만 잘하면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제야 자신과 맞는 치료법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김익곤 씨. 여기에 더해 본인의 노력도 빼놓지 않습니다. 아니 오르막길인데도 잘 가시네요. 이 정도 이제 계속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저는 벌써부터 땀 날라 그러는데. 땀 나죠. 땀 나는데 네. 그게 기쁨인데 뭐. 식후에 보통 2km에서 3km 그리고 저녁 식사는 4km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10km를 가시네요. 네, 기본 10km 합니다. 당뇨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은 가라. 이젠 당뇨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겼답니다. 저처럼 오래된 환자 입장에서 완전 췌장이 정상이 되어가지고 기계를 뛸 수 있을런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된다고 하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소망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고 치면 제 생각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당뇨 환자들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희망의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김익곤 씨를 응원합니다.
네, 화면 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 정도 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떨까요?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건강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인공췌장기 치료가 앞으로 올 수 있는 합병증을 어느 정도 예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건 아주 유명하게 세계가 다 알고 있죠. 인식본부다만 합병증을 확실히 예방한다는 건 아주 우수한 논문에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 10년 동안 구체적 옛날 당에서 높게 간 옛날 치료 방법과 인식본부 치료 방법을 720번씩 나서 해봤더니 10년 후에 봤더니 망막증, 신장증, 신경합병증이 이 전의 치료에 비해서 63%가 감소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인식본부 치료하는 의사들은 아주 환자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른 의사들한테도 이것을 치료하는 권유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걸 세계적 학술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인식본부 다음에 합병증은 확실히 예방되는 건 아주 세계적 확실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당뇨 치료가 정말 혈당 조절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인공췌장기 치료가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주장하신다고요?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주는데 한국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인식펌프 치료를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다 해주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국가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합병증이 오면은 의료보험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합병이 예방된다면 그 돈이 필요 없게 되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의료보험 경제도. 그래서 한국에 조사한 거 보면요, 그러니까 의료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인식펌프 달면은 훨씬 더 합병증이 예방되니까 투자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해 놓고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죠. 눈도 안 멀고 콩팥도 나빠지지 않고 신규 경색도 없어지니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초기 때부터 인식펌프를 의료보험에서 다 대주는 그런 사람 많은데 한국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하면은 경제적으로 환자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치료 경험담이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제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인공췌장기 치료하려고 그러면 먼저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췌장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인공췌장기를 갖다 붙인 인공췌장기에 인쇄 들어간 양이라든가 패턴을 받쳐야 되니까 일주일 2주 동안 꼭 전문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잘하는 병원 그것도 잘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또 안 하는 병원도 있으니까요. 잘 아시고 환자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은 피부 아까 교육하는 거고, 피부에 가든 바늘 꽂아 있으니까 아주 간혹 가다 보면은 거기에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그 염증 정도는 뭐 간단히 항생제로 좋아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식사도 잘 먹고 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현미나 잡곡 먹어서 혈당 떨어뜨리는 거 아니라 영양분 좋은 쌀밥을 많이 먹어도 되고요. 정상적인 식사하고 정상적하고 간식을 그만 먹고 고기도 잘 먹어야 되죠. 술, 담배 하는 일반적인 필요가 필요한데 입원하고 잘 교육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꼭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싶고, 인식펌프는 수술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꽂은 것이니까 간단히 수술한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인공췌장기 치료 시 주의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네, 당뇨병 환자가 정말 많이 늘고 있고요. 그만큼 당뇨병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당뇨에 관한 정보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요,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다양한 치료법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